도대체 광숙 씨는 뭘 숨겼을까요? 광숙 씨는 한동석에게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꺼내지 못한 이야기. 그녀가 숨기려 했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동석은 핸드폰을 쥔 채 절박하게 광숙의 이름을 미친 듯이 불렀습니다. 광숙 씨, 광숙 씨, 제발 대답해. 광숙 씨. 그러나 핸드폰 너머로 돌아오는 건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단절된 세상 속 광숙의 침묵만이 동석의 심장을 천천히 짓눌렀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고 손끝이 떨릴 정도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아찔했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두려움과 혼란으로 쪼그라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을 걷는 것처럼 한 발자국 내딛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광숙 씨, 내 말 들려? 광숙 씨, 제발 대답 좀 해줘요. 아무리 불러도 광숙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절박하게 광숙을 불러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정적뿐이었습니다. 공허한 침묵이 동석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광숙의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그 흔한 대답 한마디, 숨소리 하나라도 들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순간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혹시 마광숙 씨 보호자분 되시죠? 현재 환자분이 양조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응급차로 병원 이송 중입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꼭 쥔 손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동석은 망설일 겨를도 없이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온몸이 흔들리고 숨이 가빠졌지만 광숙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더 빨리 달렸습니다. 마음속에서 수천 가지 후회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를 더 일찍 찾았어야 했고, 더 많이 안아줬어야 했고,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으로 가는 길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동석 씨. 누구십니까? 광숙 씨가 최근에 뭔가를 준비했던 걸 아십니까? 뭐라고요? 누구시죠? 지금 그럴 시간 없습니다. 광숙 씨가 자네에게 꼭 말하려던 게 있었어요. 하지만 상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동석은 다시 걸었지만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기계음만 돌아왔습니다. 동석의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광숙이 숨긴 것은 대체 무엇일까? 왜 지금 이 순간 이런 전화가 걸려오는 걸까? 머릿속에서 끝없이 무수한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전화는 정말 광숙과 관련이 있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타이밍에 동석을 무너뜨리려는 것일까? 병원에 도착한 동석은 응급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간호사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환자분이 직접 작성하신 건데요. 유전자 검사 신청서입니다. 동석은 멈칫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광숙이 대체 왜 이런 걸 했던 걸까요? 무슨 이유로? 나에게 말도 없이? 머릿속이 새하얘진 채 봉투를 바라보는 동안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끝이 저려왔고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봉투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동석이 봉투를 열려는 순간 장모 박정수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자네가 믿는 것들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고 했지. 장모님,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숙 씨는 자네가 무너질까봐 끝까지 말하지 못했던 거야. 장모님, 도대체 왜 저한테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행복해 보였으니까. 누군가 그걸 부술 용기가 없었던 거야. 그게 무슨 뜻입니까? 광숙 씨가 자네에게 숨긴 건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어. 자네의 모든 것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거든. 동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봉투 안에 담긴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불일치 마이너스 결이 봄이 한동석.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정말 결이와 봄이가 내 아이가 아니었던 걸까?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지금껏 함께 울고 웃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정말 내 아이가 아니었다는 건가요? 동석의 머릿속은 하얗게 멈춰버렸습니다. 수많은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안아주었던 날, 아장아장 걸음을 떼던 날, 아프다고 울던 밤.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일까요? 머릿속이 새하얘진 채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의식 돌아오셨습니다. 동석은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광숙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광숙 씨. 나야, 동석이야. 내 말 들려요? 광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간신히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동석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요. 지금은 그런 얘기 필요 없어요. 결이랑 봄이. 응, 알아. 괜찮아, 광숙 씨. 난 괜찮아. 내가 더 얘기해 줄게. 있어요. 괜찮아.
지금은 아무 말 안 해도 돼. 나 여기 있으니까. 광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동석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끝 하나가 여전히 그녀가 곁에 있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 손끝에서 광숙의 진심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체온, 그녀의 숨결이 손끝을 타고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병실 문 밖 박정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견뎌야 할 차례다. 그날 밤 동석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광숙의 마지막 말과 유전자 검사 결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내 아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무엇을 사랑한 걸까?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걸까? 온종일 집안을 맴돌며 동석은 한숨만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들의 방 앞에 멈춰 섰다가 문도 열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얼굴을 바라보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혹시 광숙이 마지막까지 하지 못한 그 얘기는 정말 이 유전자 검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만약 또 다른 진실이 남아있다면 나는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동석은 밤마다 같은 꿈을 꿨습니다. 결이와 보미가 등을 돌리고 걸어가는 꿈. 아무리 불러도 돌아봐주지 않는 아이들의 뒷모습. 눈물이 흘러도 아무도 닦아주지 않는 밤. 그리고 어느 날 꿈속에서 아이들이 멈춰서 동석을 바라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어딘가 낯설었고 그들의 눈빛은 동석이 평생 본 적 없던 차가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동석은 가슴이 답답해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또 다른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광숙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작성한 메모가 적혀있던 수첩이었습니다. 수첩 속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언젠가 동석 씨에게 꼭 말해야 할 게 있어.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매일 연습만 하고 있어. 결이와 보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진심을 내가 어떻게 지켜왔는지 언젠가는 꼭 다 말할 거야. 그 글을 읽는 순간 동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광숙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고민하며 혼자서 이 무게를 견뎌왔을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수첩을 가슴에 품고 동석은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아직 듣지 못한 진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동석은 광숙이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려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광숙이 숨기고 싶었던 진짜 이유를 언젠가는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는 끝난 걸까요? 광숙은 무엇을 더 말하려고 했던 걸까요? 정말 결이와 보미는 동석의 아이가 아닌 걸까요? 광숙이 마지막까지 숨긴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광숙 씨는 뭘 숨겼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숙이 말하지 않은 또 다른 진실이 있을까요? 모든 사실은 이미 밝혀졌지만 동석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걸까요? 혹시 전화를 건 의문의 인물, 다른 사람의 함정일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